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고요.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 보유 종목들을 좀 보다가 좀 좋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은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그 차트 분석에 대한 그런 영상이고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재생 목록을 좀 대폭 좀 축소를 하고 좀 간단하게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차트 공부랑 적정 주가, 그러니까 약간 주식 공부하는 그런 목록을 좀 만들었고,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목록이랑 또 그 섹터별로 조금 나눴어요. 바이오, OLED, 그리고 뭐 5G, 반도체 이런 식으로 좀 나눴으니까 지금 찍는 영상은 아마 이 차트 공부 적정 주가 구하기 여기 목록에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뭐 이런 영상들은 너무 초반에 유튜브도 잘 모르고 좀 미숙할 때 그런 찍은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좀 듣기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목록들이 좀 뭐 적정 주가 구하기라든가 EPS, PR 같은 그런 개념들을 모르신 분들은 이런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그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차트 분석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중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차트 분석이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일의 주가는 절대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분들의 생각이 뭐 그렇다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긴 한데, 저는 차트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마치 이제 전쟁을 나갈 때 굉장히 큰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가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트 분석들이 있겠죠. 이제 뭐 추세 매매라든가 뭐 이평선 매매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 여러 가지 뭐 보조 지표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분석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저점이 높아지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종목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예시를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최근에 수젠텍으로 수익을 났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젠텍은 진단키트적으로 호재가 있지만 차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제가 사실 처음에 매수를 했던 거는 4월 달에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보고 한번 나왔었죠. 이때 매수를 했던 근거도 뭐 당연히 모멘텀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고, 이때 이제 급하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한 번에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저점을 저항선이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저점이 이 전 저점보다 낮아지지 않고 그 저점보다 더 높아진 상태에서 저점이 만들어졌어요. 양봉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익을 한번 좀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죠. 흐름이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반등을 했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저점이 높아졌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는데 저점이 또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봐서 이렇게 저점을 높인 것들이 무조건 다 오른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종목들이 저점을 낮추는 종목보다는 훨씬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젠텍 같은 경우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점을 높이지 못하고 만약에 저점을 낮춘 상태에서 반등을 했다면은 아마 이 정도까지는 상승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저점이 만약에 한 좀 더 아래에서 만들어졌다고 치면은 이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점이 높아지는 개념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똑같이 적용을 시켜 볼게요. 사실 두 개의 기업은 같은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잘 오르지 못했습니다. 뭐 그 이유를 이제 기업 단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뭐 삼성전자 쪽이 파운더리 쪽의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수혜를 좀 본 측면이 있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6월달 초에 똑같이 올랐어요. 똑같이 올랐는데 그 이후의 흐름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여기서 이제 오른 다음에 저점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점이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약간 반등을 한 다음에 저점을 높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저점이 비슷한 위치에서 계속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저점을 높인 그런 삼성전자는 결국에 이제 전 고점을 뚫고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한 반면에 저점을 높이지 못한 SK하이닉스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었던 거죠. 다시 좀 큰 차트로 보면은 반등했다가 저점이 한번 만들어졌는데 저점이 여기서 또 높아졌죠. 그러면서 상승을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는데 저점이 계속 높아지지 않고 저점이 낮아졌죠. 삼성전자랑 아까 좀 다른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확실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최근에 오른 제넥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한번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또 조정을 받을 때 저점이 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거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해 본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한번 좀 다시 높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저점을 깨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차트 분석이 사실은 100%는 아니에요. 모든 기업들은 사실 펀더멘탈, 기업의 이익에 이제 따라가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모멘텀과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차트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KMW도 한번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전 저점을 깨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는 저점이 높아지면은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이 명제가 여기서도 들어왔는지 아닌지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차트는 이제 100%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의 그 상승과 하락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확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트 분석이 이제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로 요약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